안녕하세요. 어, 예. 이번 영상은 2020년 충남 청년귀농귀촌 지원자금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해당되는 자료는 블로그에다 올려놓으셨고요. 그러면 블로그에 올려놨다라고 하면 이걸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2020년 충남 기농기촌 지원자금 종합계획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어, 여기 저희 위아 희망갱단 협동조합 쪽에 해당되는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 도청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자료를 찾아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내려가 보면 그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PNG에 올려놨네. 그 아래 한글 문서도 그 올려 바로 수정 작업을 해볼까요? 수정 작업을 해서 아래 한글 문서를 올린다고 하다가 저게 파일만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예, 여기 보면 아래 한글 문서까지 올려놨습니다. 발행을 했으니까 해당되는 파일을 이곳에 오셔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올린 글이라서 바로는 검색이 안 되지만 13분 됐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검색이 네이버에서 되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이 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해서 청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원자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일단 제목만 딱 봐도 여기 보면 청년층과 농업 창업이라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기농기촌에 관한 이제 인식 저변 확대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교육 및 주거 정착 지원 강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가 이제 충남은 만 40세 이전까지가 이제 청년 농업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보령시 말 만들기에선 청년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간마다 이 나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만 40세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만 39세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맨 위에 1번에 해당되는 건 이제 창업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식에 대한, 기농기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저변 확대에 관련된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 및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강화하는 거에 대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국비와 도비, 시군비라는 건 지원자금을 얘기를 하고, 융자와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자부담 및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융자가 대출이고요. 자부담은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을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126이잖아요. 126이라고 하면 와 이게 자부담이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해당되는 것만 자부담이 있나 봐요.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볼까요? 계산기를 해보면 여기서 일단은 이게 융자 및 자부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365 플러스
그 다음에 115 하나 둘 셋 플러스 1495는 그쵸. 와, 야, 야, 요즘 그 100% 지원 자금이 없다 했는데 여기에 다 있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에서는 기농하고 이제 청년 사업에 대해서 특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자부담이 일부는 들어가지만 그거는 일부고 자부담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서 보면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 10번에 해당되는 거가 이게 가장 크고요. 이거 빼면 자부담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땐 대단한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농을 생각하고 청년들이 기농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큰 거 보면 이제 일단 목차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청년들 및 그 농업 창업 중점 지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캠프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부하거나 1박 2일이거나 아니면 공부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이라고 했다라면 플랫폼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시 청년들에 해당되는 초보 농부들의 플랫폼 조성, 플랫폼을 비즈니스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봐보고요. 그 다음에 창업, 농업, 안정지원 자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창업을 해놓은 사람들한테 안정지원 자금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이거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브랜드 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창농 공모 저는 이제 이 5번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영농 승계라고 하는 거 부분은 기존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걸 갖다가 물려받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승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의 이제 네트워크 그 역량 강화 뭐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큰 목장을 한다든지 한우를 하는데 그거를 승계를 받으면서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하면 이제 교육 컨설팅 뭐 브랜드화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네트워크라는 게 강조되어 있으니까 뭔가 단체로 모여서 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기농창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사업비하고 이제 해당되는 게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이거는 좀 범위가 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 정착 시범.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했던 거가 아니라 조금은 좀 이렇게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이거 8번하고 5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부서가 아마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농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예, 이거는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군이 이 자금을 안 만들어 놨으면 이걸 할 생각이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농창업, 자금 지원 확대, 이게 이제 대출, 융자라고 하는 대출인데 이게 퍼센트가 되게 그나마 또 낮은 편이라서 이걸 갖다 빌려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담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농기촌에 관련된 거는 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 디자인을 하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설명회 개최, 설명회를 개최를 할 때 이제 지원을 이제 일부 해주겠다. 예를 들면 보령시에서 무슨 그 농업기술센터 행사를 벌릴 때 그 안에서 설명회를 하면 그런 비용을 쓰게 해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찾아가는 기농기촌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이거는 좀 설명을 봐야겠네요. 찾아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범위일지를 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현장 교육 있고, 숙박. 여기서부터는 한번 설명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구체화가 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범위들이 좀 큼직큼직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들 관심 있어 할 5번하고, 그 다음에 8번, 그쪽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 5번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의 창농 공모라고 되어 있고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신규에 대한 의미를 우리 지금 아내도 3년차 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데, 왜 3년차로 시작을 했냐면 기존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3년차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되느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이 신규라고 하는 부분을 큰 제약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가 이제 안 나와 있어야 하냐? 뭐 이제 이런 의미일까? 뭐 이런 저런 이제 질문을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규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에 관련된 뭔가 새로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뭐 문제가 없고, 기존의 걸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은 이제 시비에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체험 농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의 대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라는 의미가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안 되고, 창업을 한다라는 신규 새로운 사업을 본인들이 주체로 한다라는 의미면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가 저는 이게 제일 헷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농업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통한 미래 인재 육성, 양성, 그 다음에 지원, 지속 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젊은 농업인의 충남 정책 확대. 예, 큰 방향이고, 시군별로 이제 들어가고, 기술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먼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남 농업 기술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농업기센터, 시군 농업기센터에서 예선전 선별을 1차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계획 보세요. 여기 17, 18, 19, 20, 21년도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년 동안에 1년에 12개소씩 해서 곱하기 5 하면 60개가 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12개를 뽑는다는 소리였고요. 근데 문제는 충남의 시군이 14개예요. 계룡은 좀 조그맣다고 해서 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하여튼 14개가 경쟁을 해서 거기 예선으로 이제 올라온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 12개를 뽑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시군은 0이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많이 뽑히는 데는 뭐 3, 4군데까지 뽑힐 때도 간혹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좀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는 좀 방지를 하셔요. 그런 이제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최종 발표는 내부적인 이제 회의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최종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고민도 좀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어떤 시구는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구는 2개소에서 3개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4개소까지 가면 다른 데도 0인 애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군별로 한 개씩을 쭉 나눠 갖는 쪽으로 해서 0이 나오는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잘하는 데다가 2개, 3개까지 갈 수도 있고, 기존 사업을 어떻게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농업기술원의 담당 선생님들과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진 서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9월 달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서 10월 달에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분야는 생산 및 가공 분야, 유통 개선, 마케팅, 홍보, 6차 산업, ICT 실천, 기반 구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뭐 6차 산업 하나만으로도 이게 다 포함이 돼요.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I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IT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뭐 넣느냐인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할 때 보면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한마디로 생산에다가 집중해서 돈을 벌 수가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 계획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공을 해서 유통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제 많아지죠. 범위가 마케팅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6차 산업까지 가기도 하고요. 6차 산업이 아니라 1차로 해서만 전문적으로 난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걸 갖다가 이 IT 기술의 이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 효율성을 높여서 이렇게 돈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업 계획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야는 다체적으로 다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이렇게 해서 84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12개로 나누면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5천에서 7천 정도의 사업비를 선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없이 나오는 부분이 100만 원이고 그럼 여기 0에 해당되는 게 100, 1000, 억, 그렇죠? 8억 4천만 원인데 이거를 12로 나누면 이게 7천만 원 정도씩 나눠질 수 있고 이게 이제 5천만 원씩 나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12개가 아니라 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렇죠. 이 돈을 다 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청년 농업인의 기대 효과는 정책이 동안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걸 많이 보겠다라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넣었는데 이게 실패율이 높거나 안착을 못 하겠다 그러면 지원 자금을 못 주겠다. 선정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이제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거. 체계적인 창업 농업의 육성 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는 기술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는 없어지고 이렇게 과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술원에 가보면 여기 이제 기관 소개 조직도에 가보시면요. 기술지원과가 없어요. 기술보급, 기술정책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17년도에서 지금 19년도 넘으면서 이게 과가 다시 변경이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과 안에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제 그 전화 보는데 여기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청년 인력 팀이라고 있잖아요. 이쪽에 전화를 하시면 해당되는 업무 부서가 이쪽일 것 같아요. 팀으로는. 그러니까 기술 홍보팀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 홍보팀보다는 이쪽 청년농업팀이 청년농업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더 반갑게 맞아 할 수가 있다라고 좀